들어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털을 길게 남기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다시 컴프레인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쇼명보다는 조금 자연스럽죠. 눈 만들기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툭툭툭 쳐주고 아래 털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눈꼬리에서 약 1cm 뒤로 쇼명도 마찬가지고 1cm 뒤로 라인을 좀 더 눈꼬리 라인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시야가 트이게.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뒤로 다 넘겨주고 우리가 톤라인이나 패드라인 잡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테크닉에 의해서 눈썹을 최대한 아이라인을 최대한 짧게 쳐줘서 눈이 커 보이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털을 짧게 쳐준 다음에 햇볕에서 놀면 여기가 색소가 더 올라와서 눈이 더 커 보이니까. 그리고 햇빛이나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에는 안 타요. 단 5분, 10분이라도 직접 햇볕을 봐야 색소가 더 진하게 올라오고, 내가 만약에 펜 미용을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미용을 해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눈이 좀 더 여기다가 아이라인을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더 까맣게 보이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아이라인 펜슬에서 그려줘도 되고요. 만약에 크림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여러분들 쓰는 뭐 오리도밀 같은 거 아시죠? 귀 이렇게 약간 뭐 살짝 묻혀가지고 눈 주위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혹시 상처가 났는 거 2차 감염도 막아주고 상처도 안 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가 오일이 살짝 크림이 묻으면 더 진해져요, 색깔이. 그러면 눈탱이 맞아가지고 검은 게 아니라 퍼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갑자기 미용하던 눈이 이만해졌어. 이렇게 더 커 보이니까요. 자, 숯가위로 여기를 인덴테이션을 숯가위로 이렇게 뜨듯이 자, 이거는 어차피 펜미용이니까 펜미용이라는 건 결국에는 깔끔하고 물론 뭐 쇼미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형태가 가는 게 담은 랩실에도 더 가면 뭐 어쨌든 간에 고객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털들이 이렇게 쫙 뭐 치아와 이 스톱 같은 모양 털이 밀생에서 쫙 타고 올라가게. 이걸 일자가위로 따지게 되면 가위 자국 그대로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펜미용 같은 경우 특히 얘처럼 이렇게 암컷일 경우에는 이 스톱이 아까 왜 제가 얘기한 M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팔자 느낌, 그 다음에 여기에 역시나 피부에 제일 가까운 털을 잡아당겨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 자,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위에 깃털을 받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서 그래도 최대한의 아무리 짧게 하는 펜명이지만 눈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돔.
그다음에 양쪽에 눈물 있는데 좀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들도 이 짧은 털이라도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찝어주고 두 번 찝어주고 한 번씩 이렇게 찝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적은 털이라도 이렇게 딱 다운이 돼요. 그 다음에 시야를 가리는 뜨는 털은 다 정리를 해주고요. 자, 지금 보면 얘 보면 눈 밑에 이 털이 여기가 잘리면 이렇게 털이 떠서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눈을 자꾸 찌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자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드라이 할 때 최대한 이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것도 숙제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미간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이미지가 좀 부드러워지게 하는, 뭐 수컷 같으면 패실에도 이마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아래로 M자형으로 나오면 이미지가 수컷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암수에 대한 개념이 아무리 소형견이지만 암수를 구별을 적당히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동네 비숑을 키우는 이 집이 있고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에 가서 미용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의 마음에 들어서 친구가 보고 우리도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해주면 이쪽에서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죠? 그럼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삐져가지고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 친구가 여기 삐져서 안 오면 이 친구는 마음 또 미안해서 여기 또 못 오고 나는 여차하면 두 고객을 잃을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대신에 이쪽과 이쪽은 명분을 충분히 줘야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손님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한 동네에서 누가 어떤 걸 키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많이 그 품종을 키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얼굴이 눈이 됐으면 자, 귀툭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들처럼 뭐 이어라인을 만든다기보다는 귀 위의 위치는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가위가 갈라지는 이 끝부분이 이어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내가 얼굴을 이제 동그랗게 할 건지
저도 습관이 있어서 모든 미용을 테레처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랭클립이 돼 있죠? 그죠? 그게 워낙에 오랫동안 해온 게 있으시니까. 비숑 커트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개인 레슨 같은 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반쪽을 제가 쳐줘요. 반쪽을 치려면 여러분들 가이드를 하던 게 있으니까 이쁘게 잘 치세요. 근데 한 3번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아예 한 마리 통으로 주고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 내가 왜 이랬지? 랭클립을 만들어. 어느 순간 손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미지 트레이닝. 사람이 당황하거나 급하면 본연의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하던 습관에 램클립이 나오기 때문에 비숑 프리제를 만약에 커트를 할 때는 특히 몸통에 턱업, 로잉, 커플링을 만들 때는 특히나 신경을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한 번은 봐주셔야 실수하지 않아요. 요즘에 미용 대회에서 보면 비숑도 이제는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그래도 예전과 같은 그런 실수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커피 끓는 소리 같은 거죠? 에어컨에 물이 많이 찼나? 자, 이 귀특티가 결국에는 귀를 만드는 건데, 이게 귀털을 밑단부터 치지 말고 귀를 이렇게 튕겨서 자연스럽게 만든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귀마개 같은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동그란 얼굴에 귀가 딱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가지고 먼저 완성을 하는 것보다는 저도 연습을 해보니까 귀를 세워서 이 안쪽에 여기를 먼저 치는 게, 그러니까 밑에 요 라인을 먼저 라운드를 돌리는 게 먼저
이게 밑에를 얼마만큼 라운딩을 잘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달라지니까.
팬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밸런스가 오히려 밸런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지만 오히려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팬미용이 더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곰인형 같은 거 보면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크고 그리고 팔다리가 굵고 언밸런스죠. 근데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뭐 천냥하우스나 아니면 요즘에 천냥하우스 다이소 이런 데가 보면 천냥하우스는 옛날 얘기예요. 갑자기 세대 차이가 요즘에 다이소 가면 왜 공룡 같은 거 인형 캐릭터 상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귀엽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냥 뭐 멋있다 뭐. 근데 곰인형 보고는 멋있다라기보다는 귀엽다라는 게 왜냐면 몸에 비해서 팔다리가 굵고 머리가 커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팬미용도 약간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디자인 컷이 꼭 특별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우리가 견종도 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서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품종을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디자인 컷 대단한 거 아니어도 그 앞다리 컷할 때요, 그 엘보 뒤쪽이 약간 아주 쏙 들어가듯이 되는 거는 안쪽을 너무 파서 그런 여기요? 네네. 아, 이쪽 겨드랑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팬명할 때는 전혀 파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앞에가 네. 더 충분히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면봉 컷? 야구방, 네, 야구방.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름도 잘 지어내고, 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오죠? 네? 먼저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딱 SNS에서 띄우는 게 장땡이에요. 아, 개그맨들 그러잖아요. 유행어 만들려고 일단 먼저 던지고 보잖아요. 여기서 걸리면 얻어 걸리면 대박 나는 거가 아닌 말고 아무도 없었던 거고. 시험 문제가 비전 컷, 이게 컷이 제가 해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언더라인 잡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해보면. 이 강아지 이렇게 자꾸 주저앉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네? 아니, 당연히 힘드니까 그러겠죠. 아니, 근데 왜 힘드냐고, 이게.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요즘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가서 보면 외국의 개들은 잘 안 앉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하니까. 산책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주저앉는다고 해서 뭐라 할 게 아니라, 아이 피곤하죠. 빨리빨리 해야, 서 있어야 빨리빨리 끝내서 빨리빨리 보낼 건데, 그죠? 근데 자꾸 주저앉으니까 스트레스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주인 보고 뭐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미용이 한 마리 끝날 때쯤이면 이 아이가 테이블 매너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나는 러시아에 가면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라 굉장히 투박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강아지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러시아만 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아지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책임지고 대소변 보게 우비 입혀서 바깥에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데리고 나가서 대소변 보고 비 맞으면 들어와서 현관에서 또는 욕실로 데려가서 다 닦아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요즘에는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우비 같은 거 사가지고 SNS에 올리기는 해도 안 입히잖아요. 비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개 수준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공원에 가면 우리나라는 애견 카페만 가도 딱 봐도 어디 유명 관사에서 분양받은 개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개들도 많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잡종 찾아보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없으니까 거의 별로.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펌피치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저기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순혈 견적이 정말 많아요. 개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조화예요. 정말 비싸서 사기 힘든 견종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선진국에 가면 잡종이 그렇게 많아요. 잡종.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번식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걔들은 암수에 대한 구별, 그러니까 나는 수컷이 나하고 맞아, 얘가 와일드하고 운동할 때도 막 좋고, 암컷은 좀 차분하고 그거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암컷을 키워.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좀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보통 동물병원에 예전에 가면 입구에 동물병원 유리창에 윈도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부업 상담, 부업, 번식해서 강아지 파는 거, 부업. 가정집에서 강아지 몇 마리 키워서 새끼 내서 그거를 옛날에는 장난을 했어요. 막 그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한 집에 강아지가 한 10마리 키우는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20, 30마리 키우는 집들이 많았고, 그래서 새끼 나면 동물병원에 갖고 오면 수컷은 5만원에서 7만원, 암컷은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쳐줬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동물생산업 그런 거 얘기 이제 아시죠? 동물보호법 강화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번식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서 아무나 옛날에 인터넷상에서 새끼 내가지고 강아지 판매 글 올리고 해도 이제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누가 목기 민원 넣거나 신고하면 여러분들 내가 생업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새끼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강아지 판매하는 것도 되게 번식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이제는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데나 일본만 가도 강아지, 펫강아지가 보통 우리 돈으로 한 130만원, 150만원 이 정도 해요. 그냥 애견 샵에서 파는 강아지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거는 다 허가받은 견사에서 경매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것이 좀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자리 잡히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강아지들이 지금보다는 좀 무분별한 번식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것도 시간 관계상 벌써 10시에요, 10시. 그래서, 네, 여기서 반쪽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미안해서 어떡하죠? 무대기는 저것만 치다가 말아서.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출장 비용 가면 겁나 비싼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그 귀는요, 모량 없는 애들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말씀해요. 모량 없는 애들은 순간적으로 모량을 많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장 있으면 베이비 파우더나 아니면 그 콘스탄치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뭐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고 하는 거 많이 정보도 있잖아요. 7대3?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우더링 해가지고 털어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전기 또는 그 베이비 파우더랑 콘스탄치가 좋은 이유가 보통 파우더 넣고 이 코음을 하면 이게 뻑뻑해져가지고 빗질이 안 되는데 콘스탄치는 빗질이 잘 돼요, 오히려. 그래서 털을 풀을 때도 뿌려가면서 브러쉬하면 털 뭉친 거 잘 풀리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코트에 데미지가 안 가요. 그리고 화학 파우더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 건강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강아지 자체가 이뻐서 대충 잘라도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막 입이 막 이만씩 되는 애들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뭐 우리가 성형외과도 아닌데. 그리고 강아지가 아까는 왜 잘 안 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서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아지가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자꾸 들잖아요. 밑에 휴지 받쳐놓고. 근데 본능적으로 내가 키 높이만큼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받친 다음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높이 든 상태에서 여기 꼬리 앞에 있죠. 여기 강아지가 여기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누르면 버텨요. 그래서 이렇게 받친 다음에 이렇게 누르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내가 누르는 힘만큼 앞에서 미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밀면은 약간의 느낌만 주는 거예요. 느낌만. 그러면 강아지가 뒤로 안 밀리려고 이렇게 뒷다리를 버텨요. 요게 처음에는 자꾸 반복이 돼요. 안 주고 안 주고. 그래서 힘을 주는 방법을 내가 이제는 주다 보면 나중에 한 손은 내가 가이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지그시 밀리지 않을 정도, 밀고 있어, 너 민다라는 느낌만 주면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무게중심을 받치고 얘가 턱만 받치고도 내 손에 이렇게 1시간 이상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온 강아지, 미용을 많이 안 받던 강아지가 테이블을 자꾸 주지 않는 강아지는 오늘따라 얘가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가볍게 내가 세워주고 만약에 도저히 안 쓰면 이렇게 받쳐주고 한쪽 발을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커트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강아지가 서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미용 올 때는 얘가 이거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잠깐만 가르쳐주면 매너 테이블 매너가 좋은 강아지가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자꾸 주저앉고 여기다 뭔가를 받치면 걔는 점점 이 테이블에서의 트라우마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진짜 힘을 쓰는 미용 아니면 테리어같이 뜯는 아이들 막 입질 하는 아이들 아니면 어지간하면 암을 안 하는 게 근데 말이 많아요. 초보자들이 암을 그러니까 미용사가 암을 해놔야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있고 또 암을 하면 목을 쪼르는 것 같아서 동물 학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강아지를 내가 우리는 선수니까 프로니까 강아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견 심리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주저앉고 싶은 애를 잘 세우는 것도 애견